자면서 들으면 좋은 기운이 솔솔 들어오는 위인 이야기 빈손으로 와서 세상을 흔들다 80평생 쉼없이 달린 정주영이 노년의 당신에게 건네는 뜨거운 위로. 오늘도 참으로 고단하고 긴 하루를 보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은 방문 밖에 살며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제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군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 몰래 판 돈 70원을 품에 안고 무작정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던 한 소년이 마침내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거대한 산이 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바로 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의 파란만장하고도 뜨거운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봐라고 말이죠. 그 한마디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하나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가 걸어온 90평생의 길을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원도 통천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소년 정주영에게 가난은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 자는 것은 예사였고 밥상에 고기가 오르는 날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아버지를 따라 밭으로 나가 돌을 골라내고 땅을 일궈야 했습니다.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 허리를 구부려 김을 메고 가을이면 무거운 곡식 가마니를 짊어졌습니다. 손이 트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가슴 속에는 저 넓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읽다가 서울이라는 두 글자를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에 가면 무언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성공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그 꿈 하나가 소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첫 번째 가출은 허무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역까지 걸어가다 결국 배가 고파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가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돈이 떨어져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등짝을 호되게 때리면서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어린 것이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하지만 소년의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출에서 그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떠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소를 판 돈 70원을 몰래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돈은 당시 소년에게 우주만큼이나 큰 돈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돈을 가지고 나간 이상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기도 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소년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고향, 산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소년 정주영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청년 정주영이 처음 잡은 일은 공사장 막노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청이나 학교, 건물들을 짓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흙을 나르고 돌을 깼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굳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저녁이면 힘들다며 술집으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밥 한 끼를 아껴 낡은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치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숙소 한편에서 촛불을 켜고 책장을 넘기던 그 청년의 눈빛은 누구보다 맑고 뜨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은 게으름이다라고 말이죠. 훗날 전 세계를 누비는 그룹의 회장이 되어서도 그는 신입사원들과 함께 모래판에서 씨름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직접 삽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막노동 시절의 단단한 근육과 정신이 평생 그를 지탱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 그는 쌀가게 배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전거 뒤에 무거운 쌀가마니를 산처럼 싣고 서울 시내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에서는 온몸에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았고 좁은 골목에서는 능수능란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게 앞을 깨끗하게 쓸고 물을 뿌리고
주인이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인보다 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덤으로 쌀을 한 줌 더 얹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결국 주인은 가게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정주영의 인생 첫 번째 사업인 경일상회였습니다. 자기 가게를 갖게 된 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레고 뿌듯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일제가 쌀 배급제를 실시하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피땀 흘려 일군 첫 번째 사업이 힘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주저앉아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쌀을 팔 수 없다면 다른 것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동차였습니다. 당시 서울 거리에는 조금씩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고칠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는 아도 서비스라는 이름의 자동차 수리 공장을 차렸습니다. 자동차 구조를 처음부터 배우면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기름때가 손톱 밑에 새까맣게 박혔지만 그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탄 자리에는 재만 남아 있었지만 그의 가슴속 불씨는 살아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처절한 재기의 과정에서 그의 유명한 철학이 완성된 것입니다. 다시 일어선 정주영은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세우고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 혼란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찾았습니다. 미군 부대의 공사를 도맡으며 신용 하나로 버텼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공사를 마쳤고 품질에서 한치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미군 장교가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한겨울에 푸른 잔디를 심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손을 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보리밭에서 푸른 싹을 떼어다 심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잔디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미군들은 감탄했고 그는 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대신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그 뚝심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 재건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정주영은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깔고 집을 지었습니다. 직원들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잠을 자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이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고 밤 12시가 넘어도 책상에 앉아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어릴 적 강원도 밭에서 새벽마다 아버지를 따라 일어나던 그 습관이 평생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주영 회장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현대조선소 건설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기술도 자본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쌀도 제대로 못 먹는 나라가 배를 만든다고 하더라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배를 만들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 은행가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주영은 조용히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300년이나 앞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요. 우리에게 배 만드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오. 그 자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차관을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조선소 부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울산의 허허로운 모래사장 사진 한 장을 들고 다니며 배를 팔러 다녔습니다. 여기에 조선소를 짓겠습니다. 배를 주문해 주십시오. 세상이 다시 한번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그 무모함이 오늘날 세계 제1의 조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도 그의 뚝심은 빛을 발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외국 건설사들은 하나둘씩 손을 들고 떠났습니다.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낮에 더우면 낮에는 자면 된다. 밤에 불을 밝히고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밤을 낮삼아 일한 그의 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주베일 항만 공사를 기적처럼 완성해냈습니다. 돈이 없으면 머리를 쓰고 머리가 모자라면 몸으로 때워서라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의 창의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바다를 막아 농지를 만드는 서산 간척지 사업을 추진할 때였습니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 구간에서 거센 조류 때문에 도저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토목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주영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수명이 다 된 대형 유조선을 그 자리에 가라앉혀 물길을 막아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현장에 살아있는 지혜가 책상 위의 이론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연륜은 그 어떤 최첨단 이론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된 그는 어느 날 판문점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뒤로 소 500마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65년 전 아버지가 아끼던 소 한 마리를 팔아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던 그 소년이 이제 수백 배의 빚을 갚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나는 이제 일개 기업인이 아니라 고향을 그리는 한 노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온 국민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세계적인 기업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향 땅의 흙냄새를 그리워하며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강원도 통천의 그 작은 마을 새벽 공기를 그리워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아팠으며 똑같이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가엾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났고 막히면 돌아갔으며 불가능해 보이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한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걱정들도 정주영 회장의 그 한마디에 실어 날려보내십시오. 이봐 해봤어. 그 단단하고 뜨거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밤 깊은 잠 속에서 강원도의 맑은 하늘과 드넓은 바다 위를 힘차게 달리는 배들이 여러분의 꿈속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정주영 회장의 그 무서운 뚝심이 여러분의 몸속에 가득 차 올라 있을 것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상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잠시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위로와 정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